여러분 중에 혹시 40년간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내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저는 김영수, 올해 55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아내 순자, 아들 민호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보다 더 기가 막힌 우리 집 이야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사건의 발단은 3개월 전이었어요. 저에게 유전성 심장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죠.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했는데 정기검진에서 심장에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 정말 심각한 병이더라고요. 유전성 비대성 심근증이라는 질환입니다.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유전되는 심장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아들 민호였어요. 만약 이 병이 민호에게 유전됐다면 어떻게 하지? 아직 젊은 나이에 심장병을 앓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집에 와서 아내와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 순자는 많이 놀라더라고요. 평소 건강해 보였는데 갑자기 유전성 질환이라니.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도 위험할 수 있다는 말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호, 그럼 저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 검사만 받아보면 되니까. 일주일 후 민호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아들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혹시 민호에게도 이 병이 유전됐다면? 그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이 저희 부자를 놓고 이런저런 검사를 했어요. 혈액 검사, 심전도, 심장 초음파까지. 민호는 처음 받아보는 검사들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검사를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게 보였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민호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참 이상하네요. 아버님은 분명히 유전성 심근증인데 아들분은 전혀 다른 유전자형을 가지고 계시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뭔가 이상했어요. 유전성 질환인데 아들에게는 유전이 안 됐다는 건가? 그럼 다행인 건가? 하지만 의사 선생님 표정이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그럼 민호는 안전한 건가요? 네, 안전합니다. 하지만 혹시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해보시겠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왜 더 검사를 하자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민호가 안전하다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2주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따로 불러서 결과를 설명해 주시는데 표정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의사 유전자 검사 결과 민호 씨는 김영수 씨의 친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친자가 아니라고요? 40년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운 아이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의사 선생님은 3번이나 확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99.9% 확실하다고, 혈액형도 다르고 유전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민호도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호, 제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40년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민호를 처음 알아봤던 그 순간부터 첫걸음을 떼던 날, 학교에 입학하던 날,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집에 오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민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결과를 말했어요. 순자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병원에서 실수한 거라고 했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불륜했다는 소리야?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40년을 같이 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내는 절대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했어요. 평생 저 외에는 다른 남자 손끝 한 번 안 잡았다고 울면서 항변했어요. 저도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제 정체가 뭐예요? 민호도 정체성 혼란에 빠졌어요. 40년간 김영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친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 집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아내는 저랑 말도 안 하고 민호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저는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민했어요. 혹시 정말 병원에서 실수한 건 아닐까? 하지만 3번이나 확인했다고 하는데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병원 실수라고 우기고 있었지만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회사에도 제대로 못 가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러다가 신생아 바뀜 사건에 대한 기사들을 발견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아이들이 바뀌는 일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특히 1980년대에는 지금처럼 관리 시스템이 철저하지 않아서 더 많은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민호가 태어난 게 1983년이니까. 혹시?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대기실에서 이상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저와 정말 비슷하게 생긴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키도 비슷하고 얼굴형도 비슷하고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나 해서 말을 걸어봤어요. 저 실례지만 어디 아프셔서 오신 건가요? 이재석 심장병 때문에 정기검진 받으러 왔어요. 심장병이라고요? 혹시나 해서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전성 비대성 심근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병이었어요. 그것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라고 했어요. 저 혹시 몇 살이세요? 이재석 올해 40이에요. 40살. 민호와 똑같은 나이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안양 한림병원에서 태어났다는 거였어요. 민호가 태어난 병원과 정확히 같았어요. 이재석 1983년 3월 15일에 태어났어요. 민호가 태어난 날짜와 정확히 같았어요.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제 진짜 아들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이재석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입양하였다는 거예요. 생후 6개월 때 지금 부모님께 입양됐다고 하더라고요. 입양하라고요? 그럼 생부모는 누구일까? 혹시 저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복잡한 일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이 모든 상황을 아내와 민호에게 말했어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고 같은 유전병을 가지고 있고 입양하라는 것까지 모든 게 일치한다고 했어요. 아내, 그럼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바뀐 거야? 민호, 그럼 저는 다른 부모님의 아들이고 그 이재석이라는 분이 아빠의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40년 만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과연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저희 집은 완전히 뒤바뀐 세상 같았어요. 40년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의문표가 되어버린 거죠. 아내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못 이뤘고 민호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 역시 천장만 바라보며 새벽까지 잠 못 들었어요. 혹시 정말 이재석이라는 사람이 제 친아들일까? 그렇다면 민호는 누구의 아들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상한 채로 나타났더라고요. 밤새 한잠도 못 잤나 봐요. 아빠, 저 정말 혼란스러워요. 40년간 아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보기에 너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불확실한 상태로는 살 수 없었으니까요. 먼저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40년 전 일을 조사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시내에 있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탐정, 1983년 한림병원 화재 사건을 조사하고 싶다고요?
제 아들이 그때 태어났는데 혹시 다른 아이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탐정은 40년 전 일이라 쉽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조사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비용은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40년간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재석과 가까워질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며칠 후 병원에서 이재석을 다시 만났어요. 정기검진일이 비슷했나 봐요.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봤어요. 재석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본인의 출생에 대해 궁금한 적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가끔 생각해본다고 하더라고요. 생부모님이 누구실까 하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상한 말을 하나 꺼냈어요. 혹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재석은 당연히 놀라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민호의 유전자 검사 결과부터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것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이재석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이재석도 믿기 어려워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했나 봐요. 확실하게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40년간 키워주신 분들인데 갑자기 친부모가 나타났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런데 이재석의 표정이 좀 복잡해 보였어요. 사실 부모님이 제 출생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이미 무언가 알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재석이 유전자 검사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하니까 민호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민호 아빠,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에 집중하겠냐고 하더라고요. 계속 멍하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힌다고 했어요. 아내는 섣불리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민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민호 저는 확신해요. 제가 이 집 아들이 아니라는 거. 그런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을 뿐이지 40년간 정성껏 키운 아들인데. 하지만 민호 입장에서는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그럴만했어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중요한 정보를 찾았다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탐정 사무소에 가니까 놀라운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탐정 1983년 3월 15일 한림병원 화재 사건 당시 간병인이었던 박영애 씨를 찾았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더니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화재 당시 신생아실이 혼란에 빠졌는데 그때 신생아 2명의 팔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신생아들 구별을 팔찌로 했거든요. 화재 때문에 급히 대피시키다가 팔찌가 떨어져서 다시 채웠는데 그때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거였어요. 탐정 그때 바뀐 아이들 중 하나가 김민호, 또 하나가 이재석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9% 확실하다고 했어요. 당시 간병인 박영애 씨가 40년간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묻고 살았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아내는 그럼 정말로 민호가 우리 친아들이 아니냐고 물었고 저는 이제 거의 확실해졌다고 답했어요. 민호는 역시 그랬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저는 누구 아들인 거예요? 이재석 부모님의 친아들이겠다고 했더니 민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40년간 자신을 키워준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이재석에게 연락했어요. 중요한 정보를 찾았으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자신도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신다면서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제 출생에 대해 물어보니까 표정이 이상하시더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아시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이재석과 그의 아버지 이정호 씨를 만났어요. 이정호 씨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점잖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재석이 입양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 뭘 알고 계셨다고요? 이정호 병원에서 아이들이 바뀌었다는 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40년간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당시 간병인이 자신들에게 말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시면서도 이미 재석이를 사랑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그럼 제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재석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40년간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했는데 양아버지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정호 재석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하지만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정호 씨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우리 민호는 이정호 씨의 친아들이고 이재석은 제 친아들이라는 게 확실해진 거예요. 4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거든요. 이정호 김영수 씨, 부탁이 있습니다. 재석이를 저희가 계속 키울 수는 없을까요?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재석이는 40년간 자신들의 아들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친부모라고 해서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재석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재석도 정말 혼란스러워했어요. 40년간 키워준 양부모와 이제 막 만난 친부모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는 제가 40년간 키운 아들이고 이재석은 제 친아들이고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두 아들 모두 소중한데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재석이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이정호 씨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40년간 정성껏 키운 아들을 갑자기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재석은 분명히 제 친아들이고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과연 이 뒤엉킨 가족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4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앞에서 저희는 모두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정호 씨는 계속 이재석을 놓아주기 싫어했고 이재석 본인도 갈등하고 있었어요. 40년간 키워준 양부모와 이제 막 만난 친부모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저도 정말 어려웠어요. 제 친아들을 만났다는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40년간 키운 민호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이재석의 양부모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 후 두 가족이 모두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집에서 말이에요. 아내는 정말 괜찮을지 걱정했어요. 어색하지 않을까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어떤 분위기가 될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이정호 씨 부부와 이재석이 우리 집에 왔어요. 이정호 씨 부인인 윤미숙 씨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아마 이재석을 잃을까봐 걱정이 많으셨나봐요. 윤미숙 이런 일로 만나게 되어서 거실에 앉아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정말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민호와 이재석은 서로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40년간 서로 바뀐 인생을 살았다는 게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둘 다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차라도 대접하려고 했지만 모든 게 어색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가족도 아니고 남도 아닌 애매한 사이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때 아내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재석이가 40년간 부모님과 행복하게 지냈는지 물어봤거든요. 이재석은 정말 좋은 부모님이라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고 답했어요. 정말 좋은 부모님이세요. 저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고요.
윤미숙 씨도 재석이는 정말 착한 아이라고 자신들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제 친아들이 다른 부모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게 다행이면서도 제가 못 키운 게 아쉽기도 하고. 그럼 민호는 어땠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정말 잘 키웠다고 말씀드렸어요. 민호도 저희에게는 소중한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이정호 씨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 저는 제 친부모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이정호 씨와 윤미숙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윤미숙 씨가 입을 열었어요. 윤미숙 여보,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40년간 숨겨왔지만 이제는 알 권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았거든요. 윤미숙 씨는 민호의 친부모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연이 있다고 하셨어요. 민호는 어떤 사연이냐고 물었지만 윤미숙 씨는 말을 망설이고 계셨어요.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윤미숙 씨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민호의 친어머니는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이 심해서 출산 3개월 후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보자, 자살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민호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친어머니가 자살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윤미숙 씨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친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입양을 보내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민호는 그럼 자신의 친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거냐고 물었어요. 이정호 씨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분도 너무 힘드셨던 거라고 했지만 민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나 봐요. 민호 어디 계세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분은 그 후 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소식을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민호는 점점 더 충격을 받는 것 같았어요. 친어머니는 자살하셨고 친아버지는 자신을 버리고 외국으로 떠났다니. 민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내가 민호를 부르며 따라가려고 했지만 민호는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이재석도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 때문에 민호가 이런 충격을 받게 된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민호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정말 걱정이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아내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한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가족들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출생이었던 것 같다고 중얼거렸어요. 친어머니는 자신을 낳고 죽었고 친아버지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정말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저는 민호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비록 친부모는 아니지만 40년간 정성껏 키웠고 진심으로 사랑했다고요. 하지만 민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전화 목소리 혹시 김민호라는 분 아세요? 제 아들인데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박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민호의 친아버지라고 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외국에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정호 씨를 통해서 연락처를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온 지 일주일 됐다고, 40년 만에 돌아왔다고 했어요. 한번 만날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민호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요. 박철민 씨는 자신도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왔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 박철민 씨를 만났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민호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눈매가 비슷했어요. 박철민 40년간 제 아들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철민 씨는 40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하루도 민호를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럼 왜 그때 포기했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생아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어린 나이였고
너무 힘들었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박철민 씨의 사연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면서도 화가 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친자식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지. 하지만 이미 40년이 지난 일이고 지금 와서 따져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박철민 민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친어머니 자살 소식에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요. 박철민 씨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40년 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니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박철민 씨도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아들을 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민호에게 말했어요. 친아버지가 찾아오셨다고, 미국에서 40년간 살다가 돌아오셨다고 했어요. 민호 저를 버린 그 사람이요? 민호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냐고, 40년간 어디서 뭘 했냐고 화를 냈어요. 그래도 친아버지라고 했지만 민호는 단호했어요. 민호 제 친아버지는 아빠예요. 40년간 저를 키워주신 분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박철민 씨도 불쌍했어요. 40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만나기를 거부하니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었어요. 그날 밤 민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과연 민호는 박철민 씨를 만날까요? 박철민 씨와의 만남을 앞두고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40년간 제가 키운 민호의 친아버지라니 어떤 분일지, 민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호는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친어머니의 자살과 친아버지의 등장이라는 연속된 충격에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요. 아내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이러다가 민호가 잘못되는 건 아닌지, 차라리 진실을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기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어요. 좋은 일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족들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민호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민호 아빠, 그 사람 만나볼게요.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거부하더니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건지 물어봤더니 민호는 평생 궁금해할 바에는 한번 만나보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그냥 만나보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박철민 씨에게 연락해서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그분도 민호가 만나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40년 만에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박철민 씨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보니 정말 민호와 닮은 구석이 많더라고요. 키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확실히 부자지간이구나 싶었어요. 박철민 씨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60대 중반의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계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40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감격 때문인 것 같았어요. 박철민 40년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그때 정말 어렸고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도 민호를 잊은 적이 없었다고, 미국에서 살면서도 늘 그리워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어요. 박철민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멀뚱멀뚱 앉아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박철민, 민호야. 아빠가 왔다. 민호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정말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어요. 박철민 씨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마 따뜻한 재회를 기대하셨을 텐데 전혀 다른 반응이니까요. 박철민 씨는 용서를 빌었지만 민호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 행세를 하냐고 따져 물었어요. 정말 냉정한 반응이었어요. 민호 잊지 않았다면서 왜 찾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박철민 씨는 미국에서 하루도 민호를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하셨지만 민호는 그럼 왜 찾으러 오지 않았냐고 반박했어요. 무서웠다고 어렸다고 변명하시는 걸 들으니 민호는
더욱 화가 났나 봐요. 민호 무서우면 자식을 버려도 되는 거예요? 정말 따끔한 말이었어요. 박철민 씨는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그냥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민호는 단호했어요. 40년 늦었어요. 제 아버지는 김영수 씨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뻤으면서도 박철민 씨가 불쌍했어요. 40년 만에 찾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거부당하시니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었어요. 박철민 씨는 그럼 혈육의 정도 없냐고 하셨지만 민호는 혈육이 뭐가 중요하냐고 반문했어요. 40년간 자신을 키워준 분이 진짜 아버지라고, 자신을 버린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철민 그래도 가끔 만날 수는 없을까? 박철민 씨가 애원하셨지만 민호는 그럴 생각도 없다고 했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 가달라고,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말했어요. 정말 냉혹한 반응이었어요. 결국 박철민 씨는 그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나가시면서도 계속 뒤돌아보시더라고요. 40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완전히 거부당한 심정이 어떨까? 정말 불쌍했어요. 박철민 씨가 가신 후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다시는 만날 생각이 없냐고요. 민호는 이미 결정했다고, 자신에게는 아빠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이재석과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이재석이 우리 집을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재석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라고 했죠. 제 친아들이니까요. 40년간 궁금했다면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아내도 재석이가 있어서 기쁘다고 했고요. 하지만 이재석의 표정이 곧 어두워졌어요. 양부모님이 많이 속상해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겠죠. 40년간 키운 아들이 갑자기 친부모를 찾았으니까요. 그때 이재석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양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나 봐요.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더니 당장 집에 오라고 하셨다나요? 목소리가 화가 나신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재석은 아쉬워하면서도 집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정말 이곳이 좋다고, 진짜 집 같다고 말해주더라고요. 혈육의 정이 그리웠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40년 늦었지만 제 친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어요. 이재석이 간 후 이정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재석이 일로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다음날 이정호 씨 부부를 만났어요.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대로 재석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재석이를 저희가 계속 키울 수는 없을까요? 40년간 키웠으니 갑자기 친부모라고 해서 데려갈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재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고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셨어요. 재석이 의견을 들어봤냐고 물었지만 아직 혼란스러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흔들어 놓으면 안 된다고, 아이가 혼란스러워한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해가 되면서도 속상했어요. 제 친아들이지만 40년간 다른 부모가 키웠으니 당연히 애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혈육의 정도 있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상의했어요. 재석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40년간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당연히 애착이 있을 거라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며칠 후 이재석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요. 양부모님이 너무 속상해하신다고, 자기 때문에 밤잠도 못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재석 양부모님이 너무 속상해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저와 가까워지고 싶다고, 혈육의 정이 그립다고도 했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40년간 키워준 부모와 이제 막 만난 친부모 사이에서요. 아내는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어떤 결정을 하든 이해하겠다고 말해줬어요. 재석이는 우리 아들이지만 동시에 이정호 씨의 아들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민호 재석 씨는 친아버지를 만나서 좋아하면서 저는 왜 친아버지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호는 똑같이 40년간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란 건데
왜 자신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느냐고 화를 냈어요. 자신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자신을 버린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다고 소리쳤어요. 이재석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민호는 계속 화를 냈어요. 모두들 자신더러 친아버지를 만나라고 하는데 자신은 싫다고, 왜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울분을 토했어요. 그날 이후로 민호는 더욱 예민해졌어요. 누군가 박철민 씨 이야기만 꺼내도 벌컥 화를 내곤 했어요. 보기에 안쓰러웠지만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집은 정말 복잡한 상황이 계속됐어요. 민호는 박철민 씨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었고 이재석은 양부모와 친부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민호는 여전히 예민한 상태였어요. 조금만 박철민 씨 이야기가 나와도 벌컥 화를 내곤 했어요. 자신을 버린 사람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냐고, 자신에게는 아빠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한편 이재석은 점점 더 우리 집에 자주 오게 됐어요. 퇴근 후에 들러서 저녁을 같이 먹기도 하고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있기도 했어요. 정말 아들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정말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40년 늦었지만 제 친아들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어요. 아내도 재석이를 정말 예뻐했어요. 하지만 이재석의 양부모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재석이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걸 달가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전화도 자주 하시고 빨리 집에 오라고 재촉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박철민 씨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는 거였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박철민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연고자가 없어서 곤란하다는 거였어요. 혹시 가족이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상태가 많이 위험합니다. 가족분이 계시다면서요? 아들이 있긴 하지만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민호에게 말했어요. 박철민 씨가 쓰러지셨다고, 심장마비로 많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민호는 처음에는 별 관심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민호, 그건 제 상관이 아니에요. 차갑게 반응했어요. 아내가 그래도 친아버지라고 했지만 민호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상관없다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민호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고 말이에요. 분명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박철민 씨의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거였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위험도가 높아서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술 성공률도 50% 정도밖에.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민호에게 다시 말했지만 여전히 관심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완전히 무관심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재석이 찾아왔어요. 박철민 씨 소식을 들었다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재석, 민호 씨, 정말 안 가보실 거예요? 이재석이 민호에게 물어봤지만 민호는 여전히 거부했어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재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재석, 그래도 한 번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잖아요. 민호는 후회할 일이 없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이재석은 계속 설득했어요. 미워하더라도 한 번은 만나보라고, 그래야 진짜 마음의 정리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날 오후 민호가 갑자기 방에서 나왔어요. 표정이 복잡했지만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민호, 병원에 가볼게요.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거부하더니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건지 물어봤더니 민호는 그냥 한번 보고 오겠다고, 이것으로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철민 씨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고 의식도 없는 상태였어요.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민호는 유리창 너머로 박철민 씨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서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30분 넘게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민호 왜 이제 와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더라고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서 이런 일을 만드냐고, 조용히 살게 놔두지 못하냐고.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나타나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가족이 아니면 서명할 수 없다고,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수술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갑자기 펜을 달라고 했어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놀랐어요. 살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민호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어요. 가족란에 아들이라고 써넣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수술은 4시간이나 걸렸어요. 민호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불안한 듯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저도 함께 기다렸어요. 민호 아빠, 제가 이상한 거죠? 민호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수술 동의를 했는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럴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마침내 수술이 끝났어요.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날 밤 민호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서 계속 지키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할 말이 있다고, 깨어나면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후 박철민 씨가 의식을 회복했어요.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병실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는데 민호와 박철민 씨가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어요. 박철민, 민호야, 네가 날 살려줬구나. 민호 살려드린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민호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박철민 씨는 정말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민호, 저는 아직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죽게 놔둘 수는 없었어요. 민호의 솔직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미워하지만 그래도 혈육이라는 마음 한구석의 정 때문에 외면할 수는 없었던 거겠죠. 박철민 씨는 그럼에도 고맙다고,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할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민호 기회는 40년 전에 끝났어요.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거부하는 건 아니었어요. 뭔가 마음 한구석이 열린 것 같았어요.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된 거죠. 과연 이 사건을 계기로 민호와 박철민 씨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박철민 씨가 의식을 회복한 후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민호는 매일 병원에 들러서 박철민 씨의 회복 상태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어요. 박철민 씨는 조금씩 회복되면서 민호에게 계속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40년간의 빚진 마음을 어떻게든 갚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박철민, 민호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민호,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40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박철민, 그래도 기회를 주겠다는 거지? 민호, 기회라기보다는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요. 민호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혈육의 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40년간의 상처가 그렇게 간단히 치유될 리는 없으니까요. 한편 이재석은 점점 더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양부모님의 압박이 심해졌거든요. 이정호 씨는 이재석이 우리 집에 오는 것조차 금지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 이재석이 울면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양아버지와 크게 싸웠다는 거예요. 이재석 아버지, 양아버지가 더 이상 여기 오지 말라고 하세요. 저 뭐라고? 이재석 친부모를 찾았으니 이제 저희와는 남이라고. 선택하라고 하세요. 정말 심한 말씀이시더라고요. 이재석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40년간 키워준 양부모도 소중하고 이제 막 만난 친부모도 소중한데 선택하라니 얼마나 괴로울까 싶었어요. 재석아, 마음 아프겠지만 양부모님 마음도 이해해봐. 40년간 키운 아들을 잃는다고 생각하시니까. 하지만 저도 혈육의 정이 그리워요. 40년간 궁금했던 친부모를 이제 막 만났는데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저희도 이재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양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해결책이 나타났어요. 이정호 씨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혼자 오셨더라고요. 김영수 씨,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이정호 씨가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재석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재석이 행복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너무 제 욕심만 부렸네요. 재석이는 이정호 씨에게도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혈육은 혈육이에요. 제가 40년간 빌린 거였죠. 이정호 씨는 이제 이재석을 친부모에게 돌려보내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가끔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완전히 인연을 끊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저 이정호 씨, 저희가 재석이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재석이가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자신의 욕심보다 이재석의 행복을 우선시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이재석에게 양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이재석은 정말 놀라더라고요. 정말요? 양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재석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더라. 양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재석은 양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친부모와도 가까이 지내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윤미숙 씨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재석아,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엄마, 저 절대 엄마 아빠 잊지 않을게요. 평생 효도할게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이재석은 우리 집과 양부모님 집을 오가며 지냈어요. 주중에는 양부모님과 함께, 주말에는 저희와 함께 두 집 모두를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게 된 거죠. 한편 민호와 박철민 씨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박철민 씨가 퇴원한 후에도 민호는 가끔 안부를 물어봤어요.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거죠. 어느 날 박철민 씨가 민호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4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써서 보내신 거였어요. 편지에는 민호의 어머니와의 사랑 이야기, 민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아내를 잃었을 때의 절망, 그리고 40년간의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진솔한 내용이었어요. 민호는 그 편지를 읽고 많이 울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을 느낀 것 같았어요. 민호 아빠, 이 편지 읽어보세요. 민호가 저에게 편지를 보여줬을 때 저도 눈물이 났어요. 박철민 씨의 고통과 후회가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민호 아직도 용서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야. 민호 그분도 제 친아버지니까 아예 인연을 끊을 수는 없겠어요. 민호도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완전한 화해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죠. 몇 달 후 우리는 정말 특별한 모임을 가졌어요. 이재석의 양부모님, 박철민 씨, 그리고 저희 가족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서로의 사연을 이해하게 되니까 미움이나 원망보다는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생겼어요. 박철민, 이정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이정호 저야말로 감사하죠. 40년간 행복을 주었으니까요. 민호 저도. 이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지금은 모두가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지내고 있어요. 민호는 여전히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박철민 씨와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재석은 두 집의 아들이 되었고요. 이재석 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많은 가족이 생기다니. 그러게. 인생이 정말 알 수 없어. 저도 이제는 다 이해해요.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구나. 맞아. 마음으로 이어지는 게 진짜 가족이지. 4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배우게 됐어요. 혈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도 가끔 복잡한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길이 열릴 거예요. 40년간 잃어버렸던 진실을 찾은 우리 가족처럼요. 민호야, 오늘 시간 있으면 같이 밥 먹을까? 민호네. 좋아요. 아버지. 민호가 처음으로 박철민 씨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물론 저도 여전히 아버지지만 이제 민호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생긴 거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네. 정말 특별한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혈연을 넘어선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말이에요.